청와대 만찬장의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늦가을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모시고 열리는 국가 공식 만찬에는 정치인, 재벌, 외교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부인께서 입으신 한복이었습니다. 연한 자줏빛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모란과 학, 전통의 우아함과 현대적 감각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디자인이었습니다. 영부인께서는 하객들을 맞이하시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운 한복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역시 우리 전통 의상은 세계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어요. 강민호 장관님이 직접 선정하신 디자인이라던데 안목이 대단하시네요. 문화체육관광부 강민호 장관은 하객들의 칭찬을 받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55세 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3년 전 장관에 임명된 그는 전통문화 전문가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특히 한복 세계화 프로젝트를 주도하며 언론의 극찬을 받았죠. 과찬이십니다.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오늘 만찬에 아내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아내에게 말했죠. 오늘은 집에 있어. 중요한 만찬이라 혼자 가는 게 낫겠어. 내가 나서서 또 실수하면 곤란하니까. 한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그랬듯이요. 완벽한 장관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요. 만찬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입구 쪽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습니다. 한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만찬장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한복은 영부인께서 입으신 것과 완벽하게 똑같았습니다. 연한 자줏빛 비단, 금실로 수놓은 모란과 학, 섬세한 자수의 배치까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영부인님 옷이랑 똑같은데? 저 여자 누구야? 어떻게 저런 실수를? 속삭임들이 물결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만찬장의 모든 시선이 두 여성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영부인과 방금 들어온 그 여성. 강민호 장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흔들리며 술이 넘쳤지만 그는 그것조차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성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지연, 그의 아내였습니다.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절대 오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아내가 지금 저기 서 있었습니다. 영부인과 똑같은 한복을 입고 어떻게 여기에. 강민호는 영부인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1시간 전 그는 영부인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선정한 디자인입니다. 우리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상징하는 작품이죠. 영부인께서 입어주셔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디자인과 똑같은 옷을 입은 여자가 저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영부인께서 고개를 돌려 한지연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무언가 물어보고 싶다는 듯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만찬장 중앙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20년간 참고 견뎌온 시간이 그녀의 발걸음에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들, 재벌 총수들, 외교관들 모두가 이 이상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지연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20년의 침묵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의 고통이, 20년의 준비가, 그리고 마침내 터뜨릴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30년간 쌓아온 거짓말이
권력이, 명예가 이 순간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는 영부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볼 수 없었습니다. 만찬장의 그 누구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사실 2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명의 재능 있는 디자이너가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기 시작한 그때로요. 그 시작을 알아야만 오늘 밤의 이 순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1999년 가을 서울 청담동 패션쇼 무대 뒤는 흥분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24세의 신진 디자이너 한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모델의 한복깃을 정리했습니다. 지연아, 긴장하지 마. 넌 할 수 있어. 선배 디자이너가 어깨를 두드렸지만 한지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첫 개인 컬렉션이 공개되는 날이었습니다. 제목은 전통과 현대의 만남.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델들이 하나둘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한지연이 디자인한 한복들은 전통 한복의 우아함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실루엣과 색감을 더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쇼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지연은 무대로 나가 인사를 했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눈부신 것은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지연 디자이너, 정말 놀라운 작품이었어요. 이번 시즌 최고의 쇼였습니다. 무대 뒤로 돌아온 한지연에게 기자들과 바이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명함이 쏟아졌습니다. 해외 전시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한지연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쇼였습니다. 30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의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문화관광부에서 일하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사무관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한지연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디자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런 예술가가 있어야 우리 전통 문화가 살아난다고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 문화가 희망이 있습니다. 강민호의 눈빛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지연은 그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보고 있었던 것은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재능이라는 자산이었다는 것을요. 6개월 후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한지연의 전시회마다 찾아왔고 작품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지연의 꿈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될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요. 2000년 봄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한지연은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한복을 입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한지연은 행복했습니다. 강민호는 이제 서기관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그는 한지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당신의 재능과 나의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만들어가요. 한지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년 후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연에게 해외 패션위크 전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파리였습니다. 신진 디자이너에게는 꿈 같은 기회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 있어요. 파리 패션위크에서 전시 제안이 왔어요. 강민호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파리? 언제? 3개월 뒤요. 준비 기간을 생각하면 다음 주부터 바빠질 것 같아요. 강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여보, 그건 좀 곤란한데. 왜요? 내가 이제 공직자잖아. 내 아내가 너무 유명해지면 부담스러워. 사람들이 장관 부인이 디자이너 한다고 수군거리면 어떡해? 한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커리어에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파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도 가져야 하잖아. 강민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해외 돌아다니면서 애를 어떻게 키워? 하지만 당신 재능은 사라지지 않아.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강민호는 한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조금만 참아줘. 응? 대신 집에서 디자인은 계속해도 돼. 내가 발표할 기회를 만들어줄게. 한지연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알았어요. 첫 번째 양보였습니다. 작았던 양보가 점점 커져갈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002년 여름 딸 서윤이가 태어났습니다. 한지연은 육아와 집안일에 묻혀 지냈습니다. 하지만 밤에 딸이 잠들면 조용히 작업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을 계속했습니다. 강민호는 국장급으로 승진했고 한지연의 디자인을 가져가 내가 발굴한 작품이라며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만든 이 디자인 정말 좋아. 내가 문화부 프로젝트에 넣을게. 하지만 제 이름은 아직은 안 돼. 내가 고위공직자인데 아내가 나서면 곤란해. 조금만 기다려. 내가 장관 되면 그때 당신 이름으로 발표하자. 한지연은 믿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이라는 말을요. 하지만 10년이 흘러도 20년이 흘러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민호가 집에 서류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여보, 이거 읽어봐. 뭔데요? 국장 부인 매뉴얼이야. 이제 내가 고위공직자니까 당신도 조심해야 해. 한지연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옷차림, 화려한 색상 금지, 단정한 스타일 유지, 말투, 격식을 갖춘 언어 사용, 사적인 자리에서도 주의, 외출, 배우자 허락 없이 외출 금지, SNS, 사용 금지, 친구관계, 신중하게 관리. 한지연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강민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는 벽을 향해 컵을 던졌습니다. 쨍그랑 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내 인생? 강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내 아내로 사는 거야. 국장 부인으로 사는 거라고. 내가 디자이너 한다고 해서 밥 먹고 살았어? 다 내 덕분이야. 그걸 알아야지. 옆방에서 갓 돌진한 서윤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연은 떨리는 몸으로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날 밤 한지연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감옥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2012년 한지연은 42세가 되었습니다. 강민호는 차관급이 되었습니다. 한지연의 하루는 완벽하게 통제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남편 식사를 준비하고 오전에는 차관 부인 모임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딸을 학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에는 남편 접대를 준비했습니다. 밤 11시 강민호가 잠들면 한지연은 조용히 작업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까지 디자인 작업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한복들, 현대적인 컬렉션들. 하지만 모든 작품은 다음날 아침 강민호에게 건네졌고 그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름으로 된 작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남편이 검열했습니다. 어느 날 12살이 된 딸 서윤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꿈이 뭐였어요? 한지연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꿈은 서윤이가 행복한 거야. 엄마 자신의 꿈은요? 한지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여자라는 것을요. 2021년 봄 청와대 인사 발표장. 강민호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장관님, 한복 세계화에 대한 의견은? 강민호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전통 문화를 사랑했습니다. 특히 한복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제 오랜 꿈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복 세계화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카메라가 한지연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단정한 헤어스타일, 흠잡을 데 없는 장관 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장관 부인. 화려한 타이틀 뒤에 숨겨진 것은 한 여성의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49세의 한지연은 더 이상 디자이너가 아니었습니다. 예술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강민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연은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장관이 된 남편의 교만이 결국 그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요. 2023년 여름 장관 공관. 한지연의 아침은 새벽 5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20년간의 습관이었습니다. 남편보다 먼저 일어나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조용히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강민호 장관이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나물 3가지, 김치. 정확히 그가 원하는 대로였습니다. 6시 30분 비서실장 김태준이 공관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인, 오늘 일정 확인드립니다. 한지연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전 10시 재벌 부인 모임, 오후 2시 프랑스 대사 부인 티타임, 저녁 7시 문화예술인 초청 만찬. 네. 오전 모임에는 베이지색 샤넬 정장, 오후에는 연한 핑크 원피스, 저녁에는 네이비 한복을 입어주세요. 액세서리는 진주로 통일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인, 오늘 만찬에서 장관님께서 한복 세계화 프로젝트 발표하십니다. 부인께서는 옆에서 미소만 지어주시면 됩니다. 말씀은 하지 마세요. 한지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49세의 얼굴, 주름 하나 없이 관리된 피부, 단정한 헤어, 완벽한 메이크업.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롯데호텔 라운지. 재벌 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베이지색 샤넬 정장을 입고 그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강 장관 부인, 요즘 장관님 인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한복 세계화 프로젝트, 정말 멋진 아이디어예요. 한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전통 문화를 정말 사랑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강민호는 한복의 한자도 모릅니다. 그가 발표하는 모든 디자인, 모든 아이디어는 한지연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연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부인들,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찰칵, 찰칵. 한지연은 완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20년간 연습한 미소였습니다. 내일이면 신문 사회면에 실릴 것입니다. 우아한 장관 부인들의 모임. 오후 2시 프랑스 대사 공관. 프랑스 대사 부인이 한지연을 반겼습니다. 매덤 캥, 항상 우아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차를 마시며 대사 부인이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한지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고요? 25년 전에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재능 있고 꿈 많고 열정적인 예술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장관을 내조하고 있습니다. 대사 부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전에는요? 일을 하셨나요? 아주 오래전에 디자인을 조금 했었습니다. 오, 그래요? 어떤 디자인이요? 한복이요. 하지만 이제는 한지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장관 공간 연회장. 문화예술인 50여 명이 초대되었습니다. 화가, 조각가, 음악가, 디자이너들. 한지연은 네이비 한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5년 전에 디자인한 한복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릅니다. 강민호 장관이 단상에 올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중요한 프로젝트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바로 한복 세계화 프로젝트입니다. 스크린에 디자인들이 떴습니다. 한지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디자인들은 모두 그녀가 25년 전에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1999년 첫 컬렉션, 2000년 봄 컬렉션, 결혼 직전에 완성했던 스케치들. 이 디자인들은 제가 지난 3년간 연구하고 선정한 작품들입니다. 강민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조화, 한국의 아름다움과 세계적 감각의 만남.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한복의 미래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한지연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애가 끝난 후 한 젊은 디자이너가 한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부인, 저 장관님 디자인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혹시 부인께서도 디자인에 관심이 있으세요? 한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잘 몰라요. 그날 밤 공간 2층 한지연의 방. 딸 서윤 22세의 엄마 방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딸은 오늘 저녁 연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 디자인들 엄마 작품 맞죠? 한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기억해요. 어렸을 때 엄마가 그리던 스케치북. 창고에 숨겨둔 거 봤어요. 저 디자인들이랑 똑같았어요. 서윤아,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아빠가 엄마 작품을 자기 거라고 하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한지연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말할 수 없어. 왜요? 말하는 순간 이 모든 게 무너져. 아빠의 경력도, 우리 가족도, 그리고 너도. 저요? 한지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라도 평범하게, 안전하게 살았으면 해. 엄마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 서윤은 엄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평범한 거예요? 이게 안전한 거예요? 서윤아, 엄마는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엄마 자신한테도 나한테도. 서윤은 울면서 방을 나갔습니다. 한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감옥 창살 너머의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김태준이었습니다. 부인, 내일 일정 알려드립니다. 오전 9시 국회의원 부인 모임. 오전 11시 영부인 주최 행사. 한지연은 전화를 받으며 수첩을 펼쳤습니다. 매일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정해진 옷, 정해진 말, 정해진 미소, 정해진 인생. 그녀는 49세였지만 마치 90세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미 살아야 할 날들을 다 살아버린 것처럼요. 하지만 한지연은 그때 몰랐습니다. 가장 큰 배신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배신이 결국 그녀를 깨우게 될 것이라는 것을요. 2022년 가을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식.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강민호 장관은 당연히 참석했고 한지연도 장관 부인 자격으로 동행했습니다. 한지연은 연한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고 남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완벽한 미소, 단정한 자세. 20년간 연습한 모습이었습니다. 개관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강민호 장관에게 다가왔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서유진입니다. 32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세련된 검은색 드레스의 단정한 헤어스타일,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의 젊음이었습니다. 빛나는 피부, 생기 있는 눈빛, 열정적인 목소리. 장관님께서 추진하시는 한복 세계화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희 미술관에서 특별 전시를 기획하고 싶은데 혹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강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한지연은 그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남편이 무언가에 관심을 보일 때의 그 눈빛을요. 물론이죠. 좋은 제안이네요. 강민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만나서 하시죠. 제 비서실로 연락 주세요. 서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녀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강민호의 시선이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갔습니다. 한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리셉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강민호는 운전기사에게 칸막이를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연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당신 표정 관리 제대로 못하던데. 네. 리셉션 중간에 웃지 않는 순간이 있었어. 사진 기자가 찍었을 거야. 한지연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당신은 이제 늙었어. 강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 오늘 행사에서 당신 봤어? 생기가 없더라고. 그냥 나이 든 아줌마 같아. 한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관 부인이 젖꼴이면 어떡해. 내 이미지에도 안 좋아. 강민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요즘 생각하는데 당신이 장관 부인 자격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그날 밤 한지연은 욕실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49세의 얼굴. 주름은 없었지만 생기도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늙었다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민호와 서유진의 만남은 잦아졌습니다. 한복 전시 기획이라는 명목이었지만 회의는 점점 길어졌고 만남은 점점 사적으로 변해갔습니다. 2023년 초 본격적인 외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봄 한지연은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이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수증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땡땡 호텔 디너 68만 원. 땡땡 백화점 명품 가방 350만 원. 땡땡 프랑스 레스토랑 120만 원. 그리고 결정적인 것. 땡땡 한복 맞춤 제작 500만 원. 수령인 서유진. 한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한복.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한복을 선물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만 한지연은 서유진의 SNS를 검색했습니다. 서유진의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술관, 전시회, 해외 출장. 그리고 한 달 전에 올라온 사진. 서유진이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그 한복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지난해 밤새워 디자인한 한복이었습니다. 강민호에게 건넸을 때 그는 문화부 프로젝트에 쓰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캡션이 적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장관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한복. 해시태그 전통의 아름다움.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특별한 선물. 한지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내 디자인을, 내 작품을 다른 여자에게. 그날 저녁 강민호가 늦게 귀가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다녀왔어. 네. 식사는 하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유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럼 씻고 주무세요. 내일 일정이 바쁘시잖아요. 강민호는 의심 없이 침실로 갔습니다. 한지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연은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호텔 영수증들. 2023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2024년 4월 20일 한지연의 생일. 남편은 한지연의 생일에 서유진과 호텔에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영수증을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만. 한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어. 그날 밤 한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싸우기로, 증거를 모으기로,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기로. 20년간 침묵했던 여자가 마침내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한지연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장관 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딸 서윤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엄마 말 좀 들어줄래?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서윤은 엄마의 진지한 표정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엄마가 결심했어. 뭐요? 아빠랑 싸울 거야.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가?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간 참았어. 하지만 이제는 안 돼. 내가 맞았어. 이건 평범한 게 아니야. 안전한 것도 아니고. 서윤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게요. 고마워. 뭘 어떻게 하면 돼요? 한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아빠의 폭력, 외도, 그리고 아빠가 훔친 엄마의 디자인들. 며칠 후 강민호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한지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요? 회의 있었어. 왜? 회의요? 한지연은 서유진의 SNS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복을 입은 서유진의 사진. 이게 회의예요? 500만 원짜리 한복을 서유진이라는 여자에게 선물하는 게. 강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지금 내 서재를 뒤진 거야? 대답해요. 당신, 그 여자랑 무슨 관계예요? 한지연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강민호는 한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잡았습니다. 으악, 감히 내 사생활을 캐? 내가 뭔데? 강민호가 한지연을 벽으로 밀었습니다. 놓으세요. 넌 늙었어. 쓸모없어. 이제 내 옆에 있을 자격도 없어. 강민호는 한지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그 여자는 젊고 똑똑하고 내 옆에 서 있어도 어울려. 너처럼 낡은 여자가 아니라고. 그때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이 뛰어내려왔습니다. 아빠. 딸은 아버지가 엄마를 바닥에 내던지고 서 있는 장면을 똑똑히 봤습니다. 아빠, 그만해요. 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엄마에게 달려갔습니다. 강민호는 딸을 노려봤습니다. 내 방으로 가. 이건 어른들 문제야. 아빠가 엄마한테 뭐 하는 거예요? 닥쳐. 내가 유학 갈 수 있었던 게 누구 덕분이야? 내가 좋은 대학 다닐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이야? 다 내 덕분이야. 서윤은 울면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한지연도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강민호는 그 모습을 보다가 구두를 신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고요. 한지연과 서윤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더 이상 참지 마요. 서윤아. 나는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참는 모습 말고. 한지연은 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2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재능 있고 열정적이고 꿈을 가졌던 그 디자이너를요. 하지만 지금 딸은 자신과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싸우라고. 참지 말라고. 한지연은 욕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목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머리채를 잡혔던 두피가 아팠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수면제가 보였습니다. 항우울제도 있었습니다. 신경안정제도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복용해온 약들이었습니다. 한지연은 수면제 병을 꺼냈습니다. 손에 알약들을 쏟아놓았습니다. 하얀 알약들이 손바닥 위에서 빛났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더 이상 완벽한 장관 부인을 연기하지 않아도 되겠지. 한지연은 알약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딸 서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서윤은 엄마의 손에서 알약들을 쳐냈습니다. 알약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서윤아, 제발요.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세요. 두 사람은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서윤이 엄마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엄마, 내가 도울게요. 우리 같이 싸워요. 하지만 아빠가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엄마 편이에요. 한지연은 딸을 다시 안았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낼 게 아니라 살아서 싸워서 이기겠다고. 서윤아, 엄마 말 들어줄래? 네, 엄마. 엄마를 도와줘. 증거를 모아야 해. 증거요? 한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의 폭력, 외도, 그리고 아빠가 훔친 엄마의 디자인들.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같이 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연은 집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스케치북을 찾았습니다. 25년 전 신진 디자이너였을 때의 작품들이었습니다.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모든 스케치에는 날짜와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디자이너 한지연. 그녀는 스케치북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그렸구나. 내가 이렇게 재능이 있었구나. 서윤은 엄마의 병원 진료 기록을 모았습니다. 2010년 염자, 2013년 금, 2015년 열상, 2018년 타박상. 모두 계단에서 넘어졌다, 문에 부딪혔다는 기록이었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 아버지의 폭력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서윤은 최근 한 달간 휴대폰에 녹음 앱을 켜두었습니다. 아버지의 폭언들이 녹음되었습니다. 넌 늙었어. 쓸모없어. 내 소유물이 감히. 장관 부인 자격도 없어. 모든 음성이 파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지연과 서윤은 거실 테이블에 모든 증거를 펼쳐놓았습니다. 25년 전 스케치 노트 날짜, 서명 있음. 1999년 패션쇼 사진과 기사. 강민호가 발표한 한복 세계화 프로젝트 디자인들, 한지연의 작품과 동일. 병원 진료 기록. 폭언 녹음 파일. 외도 증거 호텔 영수증. 서유진 SNS 캡처. 한복 구매 영수증.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엄마. 서윤이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알릴 거예요? 아빠는 장관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한지연은 오래된 스케치북을 한 장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한복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연한 자줏빛 비단에 금실로 수놓은 모란과 학. 이거, 서윤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부인께서 입으신 한복이잖아요. 맞아. 한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전에 내가 디자인한 거야. 내 아빠가 자기가 선정했다고 청와대에 헌정했지. 그럼 한지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달 청와대 국가 만찬이 있어. 영부인께서 이 한복을 입으실 거야. 어떻게 아세요? 비서실에서 미리 알려줬어. 장관 부인들한테 영부인님 한복과 겹치지 않게 옷을 준비하라고. 한지연의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나는 결심했어. 그날 만찬장에 가겠어. 영부인과 똑같은 한복을 입고. 엄마,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끝낼 거야.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 외교관, 언론이 모두 보는 앞에서. 서윤은 엄마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20년간 본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연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어떻게 똑같은 한복을. 한지연은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만들 거야. 네.
20년 만에 다시 바늘을 잡을 거야. 그리고 한 땀 한 땀 증거를 수놓을 거야. 한지연은 창고로 갔습니다. 먼지 쌓인 재봉틀을 꺼냈습니다. 20년간 만지지 않았던 재봉틀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봉틀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켰습니다. 윙. 재봉틀이 돌아가는 소리. 한지연은 그 소리에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웠던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딸을 돌아봤습니다. 서윤아, 엄마 도와줄래? 엄마는 이제 싸울 거야. 서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엄마. 나도 같이 싸울게요. 그날 밤 한지연의 작은 작업실에 불이 켜졌습니다. 20년간 꺼져 있던 불이 다시 켜진 것입니다. 한지연은 천을 펼쳤습니다.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첫 땀을 놓는 순간 손이 기억했습니다. 25년 전 재능 있던 디자이너의 손을 밤새도록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이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여성의 절규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한지연의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완벽한 장관 부인, 밤에는 복수를 준비하는 디자이너. 강민호는 아내가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유진과의 만남에 빠져 있었고 집에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한지연이 자는 척하면 그는 의심 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한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작업실로 갔습니다.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일 4시간씩 한지연은 한복을 만들었습니다. 겉감은 영부인의 한복과 완벽하게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연한 자줏빛 비단, 금실로 수놓은 모란과 학, 섬세한 자수의 배치까지. 하지만 안감은 달랐습니다. 안감에 한지연은 진실을 수놓았습니다. 첫 번째 밤, 한지연은 안감에 작은 글씨로 날짜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 5월 3일 첫 번째 폭력. 컵이 벽에 던져졌던 그날. 바늘을 움직이며 한지연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갓돌이 지난 딸이 울었던 것, 자신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눈물이 천에 떨어졌지만 한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밤, 2002년 8월 12일 디자이너 은퇴 강요. 파리 패션위크를 포기했던 날. 자신의 꿈을 접었던 날.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밤, 2010년 3월 7일 손목 염자. 2013년 9월 15일 갈비뼈 금. 2015년 12월 24일 두피 열상. 20년간의 폭력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밤, 한지연은 도용당한 디자인 목록을 수놓았습니다. 모란과 학 시리즈 작, 사계절 컬렉션 작, 전통과 현대의 만남 작, 500여 점의 디자인이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밤, 2023년 2월 14일 외도 시작. 2024년 4월 20일 내 생일날 그 여자와 호텔. 6월 1일 내 디자인을 그 여자에게 선물. 손이 떨렸지만 한지연은 정확하게 수를 놓았습니다. 여섯 번째 밤, 한지연은 안감 중앙의 감옥에 갇힌 새를 수놓았습니다. 작은 새가 황금빛 새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싶지만 펼칠 수 없는 새. 그것이 지난 20년간의 자신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한지연은 안감 맨 아래에 마지막 문장을 수놓았습니다. 이 모든 디자인의 진짜 작가는 한지연입니다. 바늘을 놓는 순간 한지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이 한복 안감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딸 서윤이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서윤은 완성된 한복을 봤습니다. 겉에서 보면 영부인의 한복과 똑같았지만 안감을 펼치자 수많은 글씨와 그림들이 드러났습니다. 엄마, 이게 다 20년이야, 서윤아.
엄마의 20년이 여기 다 담겨 있어. 서윤은 안감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엄마 손이 이렇게 아름다웠구나. 한지연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49세의 손, 주름이 있고 거칠어진 손. 하지만 바늘을 쥔 이 손은 여전히 예술가의 손이었습니다. 엄마가 바느질하는 모습 처음 봐요. 정말 멋있어요. 한지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연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강민호는 신문을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늦을 거야. 서유진 큐레이터랑 전시 최종 점검해야 해. 한지연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어요. 강민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순종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출근했습니다. 한지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하지만 한복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알리려면 언론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서윤이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 대학 선배 중에 기자가 있어요. 탐사보도팀에서 일하는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네. 제가 연락해 볼게요. 일주일 후 조용한 카페. 한지연과 서윤은 탐사보도 전문 기자 이민정 45세를 만났습니다. 이민정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로 권력형 비리를 여러 번 폭로한 인물이었습니다. 부인 서윤 양한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직접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지연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민호 장관은 25년간 제 디자인을 도용했습니다. 그리고 20년간 저를 학대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여자와 외도 중이고요. 파일을 펼쳤습니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의 원본 스케치 노트, 패션쇼 사진과 기사, 강민호가 발표한 디자인과 한지연 작품의 비교 자료, 병원 진료 기록, 폭언 녹음 파일, 외도 증거 영수증, SNS 캡처, 공금으로 외도 상대에게 한복 선물한 증거. 이민정은 파일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 이 정도면 특종입니다. 정말요? 네. 충분한 증거예요. 디자인 도용, 가정폭력, 외도, 공금 횡령까지 장관이 완전히 무너질 만한 내용입니다. 이민정은 한지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부인, 각오는 되셨어요? 네. 이 기사가 나가는 순간 부인의 삶도 완전히 바뀝니다. 언론의 주목, 대중의 시선, 법정 공방. 쉽지 않을 거예요. 한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딸을 봤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연은 이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미 제 삶은 20년 전에 끝났어요. 이제는 되찾을 겁니다. 제 이름을. 이민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감사합니다. 단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강민호 장관이 무마할 수 없어요. 한지연은 준비된 듯 대답했습니다. 다음 달 청와대 국가 만찬장. 그곳에서 모든 걸 끝낼 겁니다. 어떻게요? 한지연은 설명했습니다. 영부인과 똑같은 한복, 안감의 수노인 증거, 만찬장에서의 폭로. 이민정의 눈이 빛났습니다. 완벽해요.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원, 언론이 모두 모인 자리. 거기서 터뜨리면 강민호 장관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취재 기자로 들어갈게요. 그리고 다음날 조간 일면에 전체 내용을 보도하겠습니다. 세 여성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지연, 딸 서윤, 기자 이민정.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정의를 실현하는 것, 한 여성의 인생을 되찾는 것. 카페를 나서며 한지연은 하늘을 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정말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윤이 물었습니다. 엄마, 무섭지 않아요? 한지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너무 무서워. 그럼.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너한테 참기만 하는 엄마를 보여주는 게 더 무서워. 서윤은 엄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고마워, 우리 딸. 그날 밤 한지연은 완성된 한복을 옷장에 걸었습니다. 겉에서 보면 영부인의 것과 똑같은 아름다운 한복. 하지만 안감을 펼치면 드러나는 20년의 진실. 한지연은 한복을 쓰다듬었습니다. 조금만 더. 곧 끝나. 창밖은 깊은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지연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어둠 끝에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찬 3주 전, 한지연의 작업실에는 완성된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겉감은 완벽했습니다. 영부인의 것과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감의 증거를 완성하는 것. 한지연은 작은 확대경을 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는 금실을 바늘에 깨었습니다. 오늘 밤은 디자인 도용 목록을 완성할 것입니다. 밤 11시, 강민호가 귀가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서유진과의 저녁 약속 때문이었죠. 다녀왔어. 네. 식사는 하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서유진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그럼 씻고 주무세요. 내일 일정이 바쁘시잖아요. 강민호는 의심 없이 침실로 갔습니다. 한지연은 설거지를 하는 척하다가 30분 후 조용히 작업실로 갔습니다. 강민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히 잠들었습니다. 한지연은 불을 켰습니다. 바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모란과 학 시리즈 1995, 사계절 컬렉션 1997, 전통과 현대의 만남 1999, 한복 현대화 프로젝트 2001, 500여 점의 디자인 목록이 하나하나 수놓아졌습니다. 새벽 2시, 손이 아팠지만 한지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디자이너였다. 이 작품들은 내 것이다. 새벽 4시, 마지막 목록까지 완성했습니다. 한지연은 한복 안감을 펼쳤습니다. 촘촘한 금실로 수놓아진 글씨들, 20년의 고통, 500점의 도용, 그리고 한 여성의 절규, 모두가 이 작은 천 조각에 담겨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어. 다음 날, 한지연은 비서실장 김태준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인, 다음 달 15일 청와대 만찬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장관님께서는 참석하십니다. 부인께서는 장관님 말씀으로는 참석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시던데요. 한지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강민호가 자신을 만찬에 데려가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예상했지만 막상 듣고 보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서실장님, 제가 장관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네, 부인. 저녁 강민호가 귀가했습니다. 한지연은 저녁 식사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음 달 청와대 만찬 말인데요. 강민호는 포크질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넌 안 가도 돼. 왜요? 저는 장관 부인인데. 요즘 내가 좀 피곤해 보여서 그냥 집에서 쉬어. 나 혼자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호가 만찬에 혼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한지연은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집에서 쉴게요. 강민호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 그게 나아. 내가 나가봤자 실수만 할 텐데. 한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요. 좋아요. 당신은 내가 집에 있을 거라고 믿으세요. 그게 더 좋아요. 만찬 2주 전, 한지연은 기자 이민정과 다시 만났습니다. 부인, 최종 계획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민정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만찬 당일 부인께서는 영부인과 똑같은 한복을 입고 만찬장에 입장하십니다. 장관님은 부인이 집에 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입장하시면 당연히 술렁거릴 겁니다. 그때 영부인께서 부인께 말을 거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 순간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실을 말씀하세요. 자신이 디자이너 한지연이며 이 디자인의 진짜 작가라고. 그리고 한복 안감을 보여주세요.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제가 취재 기자로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사진도 찍고 상황도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조간 일면에 전체 스토리를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정은 한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용기 내세요. 부인이 하시는 일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만찬 1주 전, 한지연은 리허설을 했습니다. 딸 서윤 앞에서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어때, 서윤아? 서윤은 엄마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한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49세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25년 전 신진 디자이너의 눈빛과 같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안감도 보여주세요. 한지연은 한복을 벗어 안감을 펼쳤습니다. 촘촘하게 수놓아진 글씨들, 날짜들, 증거들. 서윤은 조심스럽게 손으로 만졌습니다. 엄마의 20년이 여기 다 담겨 있네요. 그래. 이제 세상에 보여줄 거야. 엄마, 나도 같이 갈게요. 만찬장에. 서윤아, 나도 증언할 거예요. 아빠의 폭력을 봤다고. 엄마 혼자 싸우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한지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만찬 3일 전, 강민호가 집무실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여보, 만찬 당일 말인데 그냥 집에서 푹 쉬어. 내가 알아서 잘할게. 한지연은 웃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강민호는 아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믿었습니다. 순진하고 순종적이고 아무 힘도 없는 아내라고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20년간 침묵했던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지를요. 만찬 전날 밤, 한지연은 완성된 한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겉감 완벽, 안감 완벽,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딸 서윤이 엄마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일이네요. 그래. 무섭지 않아요? 한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무섭지. 너무 무서워. 그럼. 한지연은 딸을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내일 모든 게 끝나. 내 이름을 되찾을 거야. 엄마. 한지연, 디자이너. 그게 나니까. 두 사람은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날이 밝을 것입니다. 한지연이 20년을 기다렸던 바로 그날이. 한지연은 한복을 옷장에 넣었습니다. 내일 입고 갈 한복. 증거이자 무기이자 한 여성의 절규인 그 한복.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밤 세상이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될 겁니다. 강민호.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만찬일이 밝았습니다. 20년 기다렸던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만찬 당일 아침,
한지연은 평소처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강민호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구운 생선, 나물. 정확히 그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마지막이 될 아침 식사였습니다. 강민호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만찬 중요한 날이야. 대통령님께 한복 3개와 프로젝트 최종 보고 드릴 거야. 네. 잘 되실 거예요. 한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푹 쉬어. 요즘 얼굴이 안 좋더라. 네, 그럴게요. 강민호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내가 여전히 순종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늦을 거야. 만찬 후에 2차도 있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한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만찬 후 그가 어디로 갈 계획인지를요. 알겠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강민호가 출근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한지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미소는 없었습니다. 단호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 서윤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갔어요? 응. 이제 시작이네요. 한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10시. 한지연은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피부를 정성스럽게 관리했습니다. 20년간 장관 부인으로 살 때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한지연 디자이너로서 세상에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오후 1시, 한지연은 헤어와 메이크업을 시작했습니다. 딸 서윤이 도와주었습니다. 엄마 립스틱은 이 색으로 할까요? 응, 그게 좋겠다. 한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49세의 얼굴이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드디어 한복을 입을 시간이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한복을 꺼냈습니다. 연한 자줏빛 비단이 빛났습니다. 금실로 수놓은 모란과 학이 아름다웠습니다. 엄마, 입어보세요. 한지연은 천천히 한복을 입었습니다. 저고리를 입고 치마를 입고 마지막으로 띠를 둘렀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영부인의 한복과 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안감에는 20년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아름다워요. 서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25년 전 디자이너였던 엄마가 돌아온 것 같아요. 한지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같이 가자. 네, 엄마. 오후 5시, 청와대로 가기 전 한지연은 기자 이민정과 마지막으로 통화했습니다. 부인, 준비되셨어요? 네. 저도 이미 만찬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취재기자 자격으로요. 부인께서 입장하시는 순간부터 모든 걸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정말 괜찮으세요? 지금이라도 마음 바뀌셔도 됩니다. 한지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한복을 입은 자신. 25년 전의 디자이너. 20년간 침묵했던 여자. 그리고 오늘 다시 목소리를 찾으려는 사람.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이미 죽은 목숨이었어요. 20년 전에 부인. 하지만 오늘 다시 살아날 겁니다. 제 이름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6시 차를 불렀습니다. 운전기사는 한지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부인, 오늘 만찬 참석하시는 겁니까? 장관님께서는 부인께서 집에 계신다고. 괜찮아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하지만 괜찮다니까요. 한지연의 목소리에는 20년간 들어본 적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윤이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응, 너무 무서워. 나도요. 한지연은 딸을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이 있잖아. 네, 엄마. 차는 청와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 같은 시각 청와대 만찬장. 강민호 장관은
여유롭게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재벌 총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대통령님께 프로젝트 최종 보고 드리는 날이니까요. 강민호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내는 집에 있고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30분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요. 오후 6시 45분. 한지연의 차가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경호원이 차를 세웠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지연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강민호 장관 부인이시네요. 명단에 있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서윤이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그래. 한지연은 만찬장이 보이는 곳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건물 입구에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됐어, 서윤아? 네, 엄마.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연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연한 자줏빛 한복이 저녁 햇살에 빛났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한복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한지연은 레드카펫을 걸었습니다. 20년 만의 걸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서의 걸음. 만찬장 입구가 가까워졌습니다. 한지연은 멈춰섰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만찬장 안. 샹들리에가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영부인이 서 계셨습니다. 한지연과 똑같은 한복을 입고 한지연은 만찬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어머. 한 사람이 한지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술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한복 좀 봐. 영부인님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저런 일이. 만찬장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지연에게 쏠렸습니다. 강민호 장관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봤습니다. 자기 아내가, 집에 있어야 할 아내가 영부인과 똑같은 한복을 입고 저기 서 있는 것을. 강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잔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한지연은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20년간 본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노, 결의, 그리고 해방. 한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영부인께서 한지연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기자 이민정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딸 서윤이 엄마 옆에 섰습니다. 만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대통령, 국회의원, 재벌, 외교관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지연은 20년의 침묵을 깨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고 마침내 진실의 순간이 왔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만찬장의 모든 사람들이 한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 100여 명의 국회의원, 재벌 총수들, 외교관들, 그리고 기자들. 영부인께서 천천히 한지연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두 여성이 마주 섰습니다. 똑같은 한복을 입은 두 사람.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부인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부인, 이 아름다운 한복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 옷과 똑같네요. 정말 우연의 일치인가요? 만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한지연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강민호는 아내를 노려보며 눈빛으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마. 제발 하지마. 하지만 한지연은 남편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부인을 똑바로 바라보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부인마님,
제 이름은 한지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제가 25년 전에 만든 작품입니다. 만찬장이 술렁였습니다. 네. 영부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강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한지연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 순간 강민호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잔이 바닥에 깨지는 소리가 만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민호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지연은 계속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신진 디자이너였습니다. 이 디자인은 제 첫 번째 컬렉션,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이 남자는 제게 디자이너를 그만두라고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제 디자인들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한지연은 강민호를 가리켰습니다. 영부인께서 입으신 그 한복도 강민호 장관이 선정한 게 아니라 제가 창작한 겁니다. 강민호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당신이 오해를 한 거야. 이건 한지연이 조용히 한복 안감을 펼쳤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안감이 드러나는 순간 만찬장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촘촘하게 수놓아진 금실, 1995년 날짜와 함께 그려진 원본 스케치, 디자이너 한지연 서명, 그리고 수많은 기록들. 한지연은 안감을 천천히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1995년에 그린 원본 스케치입니다. 날짜와 제 서명이 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한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남자가 지난 25년간 훔친 제 작품 목록입니다. 500여 점. 영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강민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한지연은 계속했습니다. 모란과 학 시리즈, 사계절 컬렉션, 한복 현대화 프로젝트. 강민호 장관이 한복 세계화의 전문가로 불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사실 제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한복의 한자도 모릅니다. 반을 한번 잡아본 적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 것이었습니다. 강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부부 사이의 오해입니다. 사적인 문제고. 그때 한지연의 뒤에서 젊은 여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딸 서윤이었습니다. 아니요. 서윤의 목소리가 만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만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강민호 장관의 딸 강서윤입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서윤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는 걸 봤습니다. 만찬장에서 여성들의 작은 비명이 들렸습니다. 컵을 던지고 머리채를 잡고 욕을 퍼붓는 걸 봤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완벽한 부부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괴물이었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는 제게 말했어요. 참아야 해. 아빠 화나게 하면 안 돼. 저는 엄마가 참는 모습만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게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그건 정상이 아니었어요. 범죄였어요. 서윤은 만찬장 사람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외도도 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서유진이라는 여자와 만찬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도? 장관이? 믿을 수가 없어. 한지연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화면에 서유진의 SNS가 떴습니다. 아름다운 한복을 입은 서유진의 사진. 한지연은 화면을 만찬장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여자가 입고 있는 한복 보이시나요? 이것도 제가 디자인한 작품입니다. 제 남편은 제가 밤새워 만든 디자인을 가져가서 공금 500만 원을 들여 한복을 맞춤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외도 상대에게 선물했습니다. 한지연은 SNS 캡션을 읽었습니다. 해시태그 장관님께서 직접 골라주신 한복. 하지만 진실은 그 한복을 디자인한 건 바로 저 한지연입니다. 제 디자인을, 제 작품을 밤새워 제가 만든 것을 다른 여자에게 선물했습니다. 한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하는 짓입니다. 아내를 때리고 아내의 작품을 훔치고 그 작품을 외도 상대에게 선물하는 게 장관의 품격입니까? 침묵. 강민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기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이민정이었습니다. 저는 땡땡일보 탐사보도팀 이민정 기자입니다. 만찬장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지난 3개월간 강민호 장관의 비리를 취재했습니다. 내일 조간 일면에 전체 내용이 보도됩니다. 이민정은 태블릿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째, 아내 한지연 씨의 디자인 500여 점을 도용하고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 저작권 침해. 둘째, 2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병원 진료 기록, 녹음 파일, 딸의 증언 모두 확보했습니다. 셋째,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서유진 씨와의 외도. 호텔 영수증, SNS 증거 다수. 넷째, 공금 횡령. 한지연 씨의 한복을 외도 상대에게 선물하며 문화부 예산 500만 원 사용. 다섯째, 정치 후원자들에게 한지연 씨의 작품을 뇌물로 제공한 배임. 이민정은 강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모두 증거와 함께 보도됩니다. 장관님, 이게 가족 문제입니까? 아니면 범죄입니까? 강민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3개월 취재, 500여 점의 도용, 20년의 폭력, 모든 증거. 그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라는 것을. 영부인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강 장관. 강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게 이 한복을 헌정하실 때 장관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3년간 심혈을 기울여 선정한 디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영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25년 전부터 이 작품을 만드신 분을요. 영부인께서는 한지연을 바라보셨습니다. 한지연 디자이너님, 정말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뒤늦게나마 진짜 창작자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부인마님. 대통령께서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만찬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 장관. 예, 대통령님. 내일 아침까지 사표를 제출하시오. 강민호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년 권력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졌습니다. 만찬장 밖으로 나가려는 강민호를 향해 한지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 그녀는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당신은 저를 감옥에 가뒀습니다. 제 이름을 지웠습니다. 제 목소리를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되찾았습니다. 제 이름을, 제 목소리를, 제 인생을. 한지연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이 진짜 감옥에 갈 차례예요. 강민호는 비틀거리며 만찬장을 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만찬장 밖에서는 이미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연과 딸 서유는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울고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만찬장의 여성들 중 몇몇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곧 만찬장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기자 이민정이 다가왔습니다. 부인,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한지연은 카메라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연입니다. 디자이너입니다. 20년간 빼앗겼던 이름을 오늘 되찾았습니다.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49세도
50세도 60세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되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지연의 모습이 수백 장의 사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대한민국 모든 신문 일면에 실릴 것입니다. 장관 부인이 아니라 디자이너 한지연으로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끝났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여성단체, 일반 시민들 모두가 오늘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석에 강민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남자. 하지만 지금은 초라한 수위를 입은 범죄자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피고인 강민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1999년부터 2024년까지 25년간 배우자 한지연의 창작물 500여 점을 체계적으로 도용했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저작권 침해를 넘어 한 예술가의 정체성을 말살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재능을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착취했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20년간 디자이너로서의 경력과 명예를 완전히 박탈당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지연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딸 서윤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년간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언어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장관 부인은 국가의 얼굴이라는 명분 하에 한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완전히 박탈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의 세금으로 받은 월급과 예산을 외도와 뇌물에 사용했습니다. 문화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예술가인 아내를 착취하고 학대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법정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강민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도용한 모든 작품의 저작권은 진정한 창작자인 한지연 씨에게 귀속됩니다. 피고인은 한지연 씨에게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십시오. 판사는 한지연을 바라봤습니다. 한지연 씨, 뒤늦게나마 법이 당신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어 다행입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정 밖 한지연과 서윤이 걸어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지연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지연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정의는 늦었지만 결국 실현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의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혼 계획은 있으신가요? 이미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지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디자이너로 돌아갈 겁니다. 제 이름으로요. 1년 후 서울 삼청동 갤러리 입구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지연 개인전 빼앗긴 이름을 되찾다. 개막식 날 갤러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패션계 인사들, 언론, 그리고 한지연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갤러리 안에는 한지연의 작품들이 아름답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섹션 잃어버린 시간, 25년 전 신진 디자이너 시절의 작품들. 원본 스케치와 함께 전시된 한복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두 번째 섹션 침묵의 세월. 결혼 후 만들었지만 남편 이름으로 발표되었던 작품들. 각 작품마다 원 작가 한지연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섹션 증거 2024. 만찬장에서 입었던 그 한복. 안감이 펼쳐져 있어 수놓아진 20년의 기록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서 울었습니다. 네 번째 섹션 새로운 시작. 한지연이 해방 후 1년간 만든 새 작품들. 색감은 더 밝아졌고 디자인은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한지연은 검은색 한복을 입고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50세가 된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작은 소동이 일었습니다. 영부인께서 방문하신 것입니다. 한지연은 급히 다가가 인사를 올렸습니다. 영부인마님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영부인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한지연 디자이너님, 정말 아름다운 작품들이에요. 25년 전부터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셨다니. 영부인께서는 작품들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침묵의 세월 섹션 앞에서 오래 머무르셨습니다. 이 작품들이 모두 디자이너님의 것이었군요. 뒤늦게나마 제대로 인정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한지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부인마님께서 만찬장에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그림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용기를 낸 건 디자이너님이셨어요. 영부인께서는 한지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많이 만들어주세요. 당신의 이름으로요. 관람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영부인께서 돌아가신 후 한 중년 여성이 한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디자이너님, 여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디자이너님처럼 살고 있어요. 남편이 제 소설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어요. 20년째요. 한지연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세요. 늦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55세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한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50세에 다시 시작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되찾고 싶은지예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볼게요. 디자이너님처럼요. 그날 저녁, 개막식이 끝나고 한지연과 딸 서윤은 갤러리에 단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서윤은 이제 24세가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패션 디자이너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서윤아. 내가 없었으면 엄마는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엄마가 보여준 용기 평생 잊지 않을게요. 서윤은 자신의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제 첫 컬렉션이에요. 한지연은 딸의 스케치를 봤습니다. 재능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좋구나. 너만의 스타일이 보여. 엄마처럼 될 거예요. 하지만 엄마와 다른 점은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제 이름으로 할 거예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한지연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딸. 내 이름으로 살아. 2년 후 성북동 한옥. 한지연의 새 작업실이었습니다. 넓은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쪽에는 재봉틀이, 다른 쪽에는 스케치북들이 가득했습니다. 52세가 된 한지연은 새 디자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한지연 디자이너님, 안녕하세요. 다음 달 파리 패션위크 관련해서 왔습니다. 파리 패션위크? 25년 전 한지연이 포기해야 했던 그 무대. 이제 다시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관 부인이 아니라 디자이너 한지연으로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담당자가 돌아간 후 한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성북동의 조용한 풍경, 가을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한지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52세, 머리에 은발이 조금 섞였습니다. 얼굴에 주름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디자이너 한지연 52세, 파리 컬렉션. 그리고 웃었습니다. 25년 전에도 이렇게 적었었죠. 하지만 그때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한지연은 바늘에 실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한 땀을 놓았습니다. 한 땀, 한 땀. 이것은 단순한 바느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막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지연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빛으로 살아가는 행복.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연 52세. 디자이너. 이게 나야. 그리고 다시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한 땀 한 땀.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가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며, 자신의 이름으로. 한지연 52세.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빛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20년간 빼앗겼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온전히 그녀의 것입니다. 나이는 끝이 아닙니다. 50세도, 60세도, 70세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되찾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으세요. 침묵을 깨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이름으로 사세요.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출퇴근길에서 아니면 산책하시면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